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많이 시술받고 있는 귀족 고양이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족 고양이 수술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신 분도 계실 건데, 이 귀족 수술은 코 주위를 채움으로써 뭔가 부티나 보인다, 이런 인터넷 용어이고요. 실제 의학 용어는 코 주위 도둠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수술은 실제 고양이랑은 아무 관계없고, 코와 입술 사이에 이 인중 부분이 좀 고양이의 그 인중 부분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인터넷 용어인데요. 코 기둥과 인중 사이에 이 각이 옆에서 봤었을 때 좀 예각이신 분이 조금 서양인처럼 둔각으로 좀 바꾸려는 것이죠. 결국은 비순각이 꺼져 있으면 그 돌출입으로 입이 나와 보여서 좀 못마땅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고양이 수술인데요. 이거의 정식 명칭은 비순각 교정술 또는 전상악 도둠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순각 교정술하고 코주위 도둠술을 피부과에서 아니면 일반 의원에서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많이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일반 필러를 가지고 하는데 코 주위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고 먹고 마시고 웃고 하면서 이 코 주위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많이 접히는 부위죠. 그래서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흡수성 필러를 맞고 한 3개월 됐는데 나는 1년짜리라고 들었는데 3개월밖에 안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많이 쓰이게 되면 그만큼 흡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마나 코는 그만큼 근육을 쓰지 않기 때문에 1년짜리 필러를 맞았을 때 보통 9개월 이상은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코 주위를 그리고 인중 쪽을 실리콘이나 인공 보형물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단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 단점은 인공 보형물이기 때문에 염증에 취약하죠. 저번 영상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코에서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단 음식을 좋아한다,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자주 먹는다, 이래버리면 림프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코주위 도둠술과 비순각 교정술 했는 부위가 염증이 생긴 거나 아니면 그 주위가 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리콘이 떠다니면서 한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현상이 생겨서 또 이거를 고정을 한다든지 이 2차 시술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단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실리콘이 코 주위에 넣는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 꼬리를 한쪽으로 웃는 사람, 이런 식으로 웃게 되면 사실 이쪽이 더 많이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꺼졌고 여기는 덜 꺼졌는데 이 실리콘의 기성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를 넣게 된다는 거죠. 그럼 똑같은 사이즈를 넣게 되면 실제 더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칭을 맞추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발 크기가 다르다고 신발 사이즈를 양쪽에 다르게 신지 않듯이 이 기성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칭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코 주위는 굉장히 3차원적으로 불규칙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실리콘으로 조각해서 넣는다 했을 때 완전히 밀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밀착이 되지 않음으로써 또 움직일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불편한 단점은 실리콘이나 이런 인공 보형물 같은 경우는 다 입안으로 절개렛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을 절개를 해서 코 주위를 넣고 코 안쪽을 해서 고정을 하고 넣기 때문에 당분간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함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이상의 단점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빼러오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인공 보형을 쓰지 않고 자가 늑연고를 가지고 갈아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늑연고를 갈아서 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사기로 우리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사기를 가지고 콧구멍 속으로 이제 찔러 넣게 되면 그만큼 이 코 주위를 그리고 비순각을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비대칭이다, 한쪽을 더 많이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연고를 입자로 했기 때문에 그 오밀조밀한 3차원적인 불규칙한 면을 찰흙처럼 다져서 자기 뼈 위에 완전히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입안에 절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비대칭을 교정을 할 수 있고 완전히 밀착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염증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래서 시술도 한 15분 내 가슴 연골 채취하는 것이 10분, 그리고 이식하는 게 한 5분 정도에서 토탈 15분이면 됩니다. 수면 마취로 해서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요. 가슴에 한 1에서 2cm 정도의 작은 절개만 감수한다면은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고,
혹시라도 내가 좀 더 많은 양을 넣고 싶다면은 연고를 보관을 해놨다가 6개월 뒤에 한 번 더 맞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코 주위가 너무 꺼져서 좀 박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입이 좀 많이 나와 보인다든지 그리고 코와 인중 쪽이 많이 붙어서 여기가 많이 꺼져 보인다 이런 분들은 인공 보행물 수술을 하지 않고 연골 필러로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슴 연골은 늑입자로 갈게 되면 다양한 곳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콧대, 코끝뿐만이 아니라 코 주위로 우리가 연골 필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코 주위와 콧대를 같이 올리게 되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